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은 미적분 5번째 주제에 해당한 당일 복습 주제로는 극좌표와 극곡선에 대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극좌표로 주어진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있는데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우리는 일단 이 점들을 XY 평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각도가 3분의 파이 만큼 흘러갔으니까 여기 3분의 파이 대충 잡고 원점과의 거리 1이래요. 아, 얘가 P구나. 1,3분의 파이래요. 각도가 3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Q라는 점은 PQQ. 자, Q. 자, Q라는 점은 지금 원점과의 거리가 루트 2래요. 1보다 크겠죠. 각도는 6분의 파이. 얘가 대충 6분의 파이. 이게 Q라는 점이었어요. Q는 루트 2, 6분의 파이였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는 두 점의 거리를 구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P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세팅했을 때 P라는 점은 X, Y 좌표 입장에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자, Q라는 점은 X 좌표가 원점과의 거리가 루트 2였죠. R 코사인의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각 해당하는 점의 좌표는 P의 X좌표는 2분의 1이고 Y좌표는 2분의 루트 3이야가 되는 거죠. 그럼 Q라는 점의 X좌표는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6이 되겠네요. 자, Q라는 점의 Y좌표는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PQ 벡터, PQ라는 선분의 길이라는 거는 두 점의 거리 문제로 풀 거니까 X좌표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제곱이랑 2분의 루트 2 빼기 2분의 루트 3의 완전제곱의 합으로 정리하는 거 아닌가? 그럼 이 안에 있는 식을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분모 4로 통분되네요. 그럼 6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에 2배 2루트 6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2 마이너스 2루트 6 둘이 곱한 거에 2배 6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식 정리니까 이미 분모는 4로 4가 되는 거고 4분의 6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12가 되겠네요. 12 마이너스 4 루트 6. 그럼 여기서 루트 4 약분하게 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6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답은 1번이야. 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고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36번에서 극좌표로 주어진 두 곡선 R은 1 플러스 사인 심장이죠. 얘도 1 빼기 사인 심장이네요. 이 두 극곡선이 원점이 아닌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 하는 문제네요. 그럼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대충 심장이 XY 평면에서 R은 1 더하기 사인이란 그래프가 0 넣으면 1 나오고 2분의 파이 넣으면 2 되고 파이 넣으면 원점과 거리 1 되는 이런 점들을 지난데 이거에 맞는 심장은 대충 이런 느낌의 심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심장이래요. 그럼 반면에 R은 1 플러스 코사인이라는 심장은 0 세타 0이면 R값은 0이야. 2분의 파이면 R값은 1이고 파이면 R값은 2야. 대충 이런 심장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런 심장이에요. 그럼 교점은 원점이 아닌 교점이 계속 2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저 점의 좌표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일단은 둘이 원점과의 거리는 같은 타이밍이 만들어지겠죠? 그 타이밍이 언제니? 직선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사인이랑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같을 때는 1 약분해주고 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같을 때라는 건 사인과 코사인은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타이밍은 세타가 4분의 3파이와 4분의 7파이일 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녀석을 보면은 4분의 3파이에 해당하는 반직선과 4분의 7파이에 해당하는 반직선 결국 연결하면 y가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네요. 그랬을 때 원점이 아닌 두 점의 거리 문제는 둘 다 직선 위에 존재하니까 원점과의 거리들 각각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따라서 세타가 4분의 3파일 때 r은 1 플러스 코사인을 집어넣어도 되고 1 빼기 코사인을 집어넣어도 그 r 값은 동일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사인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사인 4분의 3파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세타가 4분의 7파일 때 그때 원점 거리 r은 1 플러스 사인의 4분의 7파이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해서 그 두 거리들을 각각 더해주래요. 아, 얘네 둘을 더하라는 거구나. 여기 루트, 선생님 잘못 적었죠? 루트 2가 되겠죠?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지. 둘을 더하니까 사라지고 그 거리는 2로 정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2번 이하가 된 거였습니다. 세 번째, 0부터 파이라는 이 구간으로 한정해줬네요. 0부터 파이라는 이 구간에서 극좌표로 정의된 두 곡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봐 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먼저 R은 1 플러스 사인이란 이 사인이라는 그래프는 이 원인 거죠. 이 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세타가 0부터 파이면 충분하지 않았나? 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지름이 2인 원이야. 만들어졌는데 R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라는 거는 우리가 코사인 2세타는 사협장미를 알겠는데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줄 수 있는 팁은 90도를 두 개로 쪼개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원점과의 거리를 체크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2세타라는 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넘어가지 못하는데 걔한테 1을 더했어요. 2세타. 그럼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또한 0하고 2를 움직이는 양수의 값을 갖네요. 그럼 그림은 항상 자기 자리에서 그려질 거야. 그럼 세타가 0이었을 때 자, R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에서 세타가 0이면 R 값은 코사인 0은 1이라서 R 값은 2야. 원점과의 거리는 2가 되겠네요. 2 대충 한 2쯤 되더라고 생각할게요. 세타가 4분의 파이면요. 그때 R 값은 코사인 2 곱하기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R 값은 1 되겠네요. 원점과의 거리 1이야. 이쯤 되겠네요. 1 세타가 2분의 파이면 R 값은 코사인 2 곱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가 0 되겠네. 원점과의 거리 0이야. 2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겠어? 라고 유추해 보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세타가 4분의 3파이가 들어가면 R 값은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3파이라서 코사인 값은 0, 1 나오네. 원점과의 거리 1. 그럼 세타가 파이가 들어가면 R 값은 2가 되네. 원점과의 거리 2. 그럼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 R은 이 사인이라는 원과 이 두 그래프의 교점 개수는 한 개,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해서 원점도 있죠. 원점 총 3개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7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38번 다음 중 극방정식의 직교방정식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문제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이 값이 반대로도 작용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1번부터 보자고요. 1번에서 일단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곱하기 x는 y제곱이라는 식이 정말 r은 탄젠트 세타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되겠죠. 그럼 x는 r 코사인 세타. 그럼 지금 y는 r 사인 세타인데 그 값의 제곱인 거니까 r의 제곱 사인 제곱이 된 거예요. 그럼 보기 좋게 여기서 r제곱은 사라지죠.
약분될 거고. 그럼 R이란 값은? 이 식은 R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의 제곱 세타야. 이 값이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건 아니야. 얘는 잘못된 거야. 가 된 거고. 두 번째. 2번에서는 마찬가지 이 식 자체가 분모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는 3이다라는 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미 사실은 근데 우리가 R은 시컨트 세타라는 3시컨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3인 거잖아. 그럼 양변을 정리하면 R 코사인 세타가 3이어서 이 값은요 x가 3이라는 직선인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틀렸어 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 2번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정리해 보자면 이 값은 분모는 R이 될 거고요. 분자는 R 코사인 세타네요. 그래서 3. R 약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3이 될 수 있나? 없죠? 이 값은 모순에 해당하는 식이 되네요. 코사인 항상 0하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니까 이 값은 사실 존재하지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식이 된 거야 라고 된 거였습니다. 자, 3번 문제 3번 보기 보겠습니다. R은 2 사인 세타? 사실 R은 2 사인 세타라는 거 그 직교 방정식으로 바꿔내면 R 제곱은 2R의 사인 세타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Y야 라는 식으로 바꿔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3번 틀렸어. 3번도 틀린 거죠. 이렇게 갈 수 없어. 틀린 식이야. 가 된 겁니다. 물론 이 식을 바꿔낼 수도 있겠지만, 자, 두 번째. 4번. 그럼 맞은 거는 4번 하나밖에 없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답은 4번인 것이. 답은 4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앞에서 쓴 계수 1 같네? 그럼 일단 그 개형 포물선이 맞아 부터 먼저 결정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럼 4번에서 R은 4번에 있는 식에서 R의 값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했고 양변에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R은 1이야. 자, 얘는 X가 됐고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래요. 자, 이 값 루트 남겨두고 X를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마이너스 X고 양변 제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마이너스 2X 플러스 X의 제곱이라서 얘 사라지네요. 따라서 X 넘기면 2X는 Y제곱 넘겨서 1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식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4번은 옳은 식으로 정리가 된 거였습니다. 자, 39번에 다음 급방정식이 정의되는 곡선의 장축의 길이가 9인 타원. 얘 보자마자 사실은 이 A 값이 더 크죠. 미안해, 여기 A가 있으니까 3이 더 크죠. 여기 1이 있는 거고. 얘는 타원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곡선의 장축의 길이가 9가 된대. 그걸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줘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 장축과 단축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대. 그럼 이 값은 A, B야. 그러면은 A제곱분의 X의 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래. 근데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쌤이 그린 그림은 여기 길이가 더 짧아 보이죠? 그럼 여기는 단축이라 하는 거고 길어 보이는 축의 타원의 길이를 장축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본다면 얘가 마이너스 A. 그럼 단축의 길이는 2A가 되는 거고 장축의 길이는 2B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림을 또 옆으로 길쭉하게 된다면 또 말은 달라지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장축과 단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식을, 이 극곡선을 방금 했던 38번의 보기 4번처럼 이제 식을 바꿔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R 이 식 양옆에다가 양변에 3 플러스 코사인을 곱해주면 3R 3 코사인 3R의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는 A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러면 R 코사인 세타는 A 빼기 3R인 거고 직교 방정식으로 바꾸면 X는 A 마이너스
3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입니다.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x의 제곱은 a 제곱 또 뒤에 거 제곱은 플러스 9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둘이 선생님 지금 식을 잘못 곱했어. 이렇게 곱하면 너무 계산이 루트가 정리가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루트만 남기기 위해서 3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인 거고요. 이게 넘기면 a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가야지 완전 제곱에도 식이 예뻐지는 겁니다. 이 양변 제곱하게 되면 9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a의 제곱 둘이 곱한 거에 2배 플러스 x의 제곱이 된 거예요. 식 정리하면은 8 x의 제곱 플러스 2ax 9y 제곱은 a 제곱이 된 거였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1차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심이 원점이 아니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로 모아내면 8로 모아서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a x라고 적으면 될까요? 8x 제곱 약분하면 2ax가 만들어지겠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숫자를 2로 나누면 8분의 a죠. 그거의 제곱 6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64분의 a 제곱 플러스 9y 제곱은 a 제곱이야가 정리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8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a의 완전 제곱에다가 이 마이너스 처리가 된 것을 등호를 넘겨주면 9y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8분의 a 제곱으로 정리가 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변을 정리하니 8분의 9a 제곱으로 정리 가능하네요. 그럼 지금 어차피 중심이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크게 x로 본다면 8x의 제곱 9y의 제곱은 8분의 9a 제곱이 된 거고 이 숫자를 1로 놓는다면 양변에 9a 제곱분의 1을 곱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9a 제곱분의 8x의 제곱 플러스 9가 약분이 되고 a 제곱만 남나요? a 제곱분의 여기다 8도 곱해야죠. 선생님 지금 이 숫자 곱하면 곱하기 8까지 같이 해야지 약분해서 1 만들어지겠죠? 그럼 다시 여기는 8의 제곱 64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64 다시 적을게요. 여기는 이 숫자를 1로 만들기 위해서 9a 제곱분의 8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분배가 되면 9a 제곱분의 64의 x의 제곱 이렇게 분배가 되면 9가 약분이 되고 a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로 정리가 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식은 8분의 3a의 완전 제곱분의 x의 제곱 그리고 a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야 라고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8분의 3a 그러면 지금 x절편은 8분의 3a가 된 거고 y절편은 a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장축의 길이가 9라고 정리를 한 거였어요. 맞죠? 8분의 3a 장축의 길이는 8분의 9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양수 a 값을 구해봐. 그러면 여러분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라는 숫자랑 8분의 3a는 a가 더 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더 큰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림상을 봤을 때는 이만큼의 a,
얘가 A, 양수 A. 얘가 된 거죠? 그러면 좀 이상한데. 이 값이 8분의 3A, 더 작은 숫자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 A제곱, 더 작은 숫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타원이 된 거죠. 그럼 장축의 길이는 2A인 거네요. 2A가 9라고? 그럼 A 값은 2분의 9라고? 근데 보기에 답이 없네?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는 소린 거죠? 선생님이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뭘 틀렸는지. 자, 선생님이 틀린 부분은 여기를 틀렸어요. 얘가 이렇게 분배되는 과정에서 9는 약분이 됐죠. 그럼 A제곱분의 8Y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8분의 A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 더 큰 숫자야? 라고 사실 비교를 하는 게 맞겠는데 어쨌든 이 값은 정수로 떨어져야 된대요. 정수로. 그럼 절편을 생각했을 때 지금 X절편은 A가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3A가 되는 거고 Y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분의 A가 절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장축의 길이라, 이게 만약 장축의 길이라고 한다면 4분의 3A가 되는 거고 이 값은 루트 8분의 2A가 되는 건데 이 값 모두 9가 되기 위해서는 A가 양수, 객관식 보기의 답을 골라내야 돼. 9가 돼야 된대. 그럼 여기서 이 Y절편이 장축이 된다면 A 값은 루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값은 보기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양변에 4 곱하고 3을 나누니까 3 나누면 3. 4 곱하면 A 값은 3, 4, 12가 답으로 결정이 됩니다. 라고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계산이 비슷한 부분은 잠깐 정지해서 본 거니까 여러분도 화면이 왜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계산 미스가 났다 라는 걸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Sorry. 자, R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R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얘 보자마자 얘는 원이야. 원이고 그 R 값은 루트 2에 루트 2분의 1의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야. 그럼 나는 보기 좋게 이 앞에 루트 2를 코사인 4분의 파이라고 하고 이 루트 2는 사인의 4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이 식은 루트 2에 사인의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잖아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 이 원이라는 거는 R은 루트 2에 사인 세타라는 그래프를 이거를 세타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회전시켜서 만든 그래프잖아.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R은 루트 2 사인이라는 그래프와 R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사이즈는 동일하고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나는 처음 주어진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하면 회전한 곡선의 면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얘의 면적 구할게요. 그럼 지금 현재 이 루트 2가 말하는 거는 이 원의 지름인 거고 반지름은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파이 R의 제곱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야. 해서 2분의 파이라는 값이 답으로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극곡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설명을 풀어드렸습니다. 선생님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